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예외 없이 스페인 축구 프리메라 리가를 떠올린다. FC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호나우지뉴,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도와 지단.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이 이 스페인 리그에는 즐비하다. 뭐 유럽 축구광인 우리 아들도 빼놓으면 서운하다 할 것이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도시 바르셀로나. 애초에 3박을 예정하고 4박을 잡아머물렀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마도 아들이 좋아하는 바르셀로나 경기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 축구의 성지라는 캄프누 경기장에 들러 이들이 왜 이리 축구에 열광하는지 경험해보고도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 1월 20일) 밤새 비가 내린 모양이다. 비가 그쳐야 하는데 사뭇 걱정이다. 이곳 사람들이야 오늘 아니면 언제든 볼 수 있지만 우리같이 머무를 시간이 한정된 관광객들은 오늘 아니면 영 볼 기회가 없다. 우리는 어제 사온 계란 볶음과 라면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일찍 티켓을 사기 위해 숙소를 나와 길을 나섰다. 얼마인데? 메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들 예미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모양이다. 발걸음도 경쾌하지만 다행히 비도 그쳤다. 오늘 우리는 저녁에 있을 바르셀로나 경기 입장권을 끊기 위해 프리메라 리그의 성지라 불리우는 캄프누 경기장에 들릴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 잠시 쉰 뒤 시간에 맞춰 바르셀로나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거 넣어 진짜. 야! 이거 넣으라고. 지하철 조심해. 숙소에서 경기장이 있는 콜블랑역까지는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 얼마 걸으니 금세 캄프누 경기장이 눈에 보인다. 아들이 기념 유니폼을 보러 간 사이 다 멕시코만 살라고. 우리는 저녁 경기 표를 끊고 캄프누 경기장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관광객들이 사진 찍느라 난리다. 오늘 경기가 있어서인지 경찰들도 많이 모여있다. 바르셀로나 경기만 있으면 격렬해진다는 이 지역 사람들. 어쩌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Indah, cuando siap. Indah, indah,
2019년 10월 14일 스페인 대법원은 카탈루니아 분리 독립을 주도했던 정치인들과 활동가 12명에 대해 최고 1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시위가 피고들이 조장한 불법 과격 시위였다고 판결하였고, 카탈루니아를 대표하는 로저 토렌트 의장은 이번 선고는 자유와 독립을 바라는 모든 카탈루니아인들에게 내린 유죄 선고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15세기) 카톨릭 세력의 두 축이었던 아라곤의 왕과 카스티아의 여왕이 결혼을 하고 공동의 적이었던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면서 카탈로니아 공국이 속한 아라곤 왕국은 그렇게 스페인에 병합되었다. 하지만 이 결혼 동맹은 왕가의 사정이었을 뿐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니아 공국은 자치권을 인정받은 상태로 수백 년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발달된 해상무역업을 기반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탈루니아인들은 상대적으로 월등한 부를 누리고 있어 굳이 통합된 스페인에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었었다. 하지만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전에서 그들이 지지했던 오스트리아 왕조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꿈꿨던 프랑스 부르봉 왕가에 스페인 왕위를 넘기자 그들은 수백 년간 소중히 누려왔던 자유와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공국의 지위는 지방에 주로 강등되었고 수백 년 지켜왔던 자신들의 법은 사라지고 중앙의 카스티아인들의 법이 이들을 지배했으며 그들의 언어인 카탈루니아어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렇게 수세기가 지났다. 20세기 초 스페인 봉건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서자 아마도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캄프누 경기장을 둘러보다 적당한 장소 몇 군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둘, 셋. 셋. 둘, 셋. 그리고 경기장을 빠져나와 잠시 쉬기 위해 다시 숙소로 향했다. 저녁 무렵 우리는 경기를 보기 위해 다시 캄프누 경기장으로 향했다. 다시 경기장 가는 길. 오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 전쟁터에 가는 듯 사람들이 때로 모여 몰려가고 있다. 와, 아니 여기 운동장 아까 전에 앉을 때 있어요. 우리는 입구에 줄을 서서 표를 내고 경기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이트를 지나 표에 찍힌 자리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고 또 오르니 캄프누 경기장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는 어렵게 자리를 찾아 착석했고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니 선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선수들을 소개하는 장례 멘트가 이어진다. 전반전에는 메시가 안 나오는 듯 실망할 것 같은데도 아들은 후반전을 기대하며 들떠있는 분위기다. 관중들 앞에 선수들이 정렬하자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응원가가 흘러나온다. 모두들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로니아어로 부르고 있다. 관중과 응원석 선수 모두 단체로 합창하는데 정말 장관이다. 일제시대 당시 애국가를 불렀던 그런 마음. 아마도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That, I suppose, is the last time we shall hear the 20세기 초 핍박받던 카탈루니아인들은 카탈루니아 공화국을 선언하며 다시 독립을 꿈꾸었다. 하지만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고 당시 그들이 지지하던 공화파가 패전하고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자 이들은 또 다시 더 많은 탄압을 당하게 되었다. 카탈루니아어는 물론 카탈루니아 정체성을 표상하는 출판 및 예술 활동들은 전면 금지되었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 FC 바르셀로나는 클럽 로고에서조차 강제적으로 카탈루니아 국기를 삭제당해야 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프랑코 정권조차 카탈루니아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 캄프누 축구 경기장이었다. 이후 FC 바르셀로나 경기는 카탈루니아인들에게는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리만족의 상징이 되었고 특히 현 스페인의 지배민족인 카스티아의 대표 도시이자 수도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때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한일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경기와 응원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목청껏 소리 높여 카탈루니아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곳 또한 그들에게는 축구 경기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신성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좀 넘어. (1대 1) 아쉬운 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다. 아들의 영웅 메시도 아직 나오진 않았다. 아마 하위팀과의 경기라 그런 듯. 하지만 아들 레미는 내내 메시를 기다리는 눈치다.
후반이 시작되고 16분 1대1 동점인 상황에 메시는 아직 나올 기미가 없다. 아들렘이 안절부절한다. 메시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렘이 입장에선 안타까울 만하다. 5분쯤이나 흘렀을까? 갑자기 관중들이 메시를 외친다. 아들도 따라 메시를 외쳤다. 그리고 다시 5분쯤 흘렀을 때 거짓말처럼 메시가 나온다. 그리고 경기 판도가 바뀐다. 메시요. 방 받았어. 메시 주겠다. 지금 슛! 먼 거리에서 메시가 슈팅한 것을 막아내자 한 친구가 그걸 받아내는다. 에이구. 2대1이 됐다. 그리고 종료 10분 전 한 명을 제치고 메시가 또 골을 넣는다. 3대1 바르셀로나가 승리했다. 아벨레미는 감동 또 감동한다. 물론 아들레미뿐만은 아닌 것 같다. 오늘 한국에서 왔다고 여기를 다 보여주는데 그냥. 그렇게 경기가 종료됐다.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나올 때까지 바르셀로나 응원가는 스타디움에 가득 찼다. 아들렘이 계속 떠들어댄다. 경기 중 메시의 사소한 행동까지 다 기억해서 나랑 와이프를 세뇌시킨다. 아무튼 메시는 오늘 한국에서 온 한 젊은 철부지에게 확실히 영웅이 되어버렸다. 나도 약간은 스타디움 벽면에 그려진 메시의 얼굴이 좀 다르게 보였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가 독립운동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스타디움 밖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목소리들. 모두들 신나는 눈치다. 캄프누 경기장 우리는 빠이빠이. 그렇게 경기를 보고 캄프누 스타디움을 빠져나왔다. 어? 거리에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하철역에 닿으니 입구부터 사람들로 들어갈 틈이 없다. 야, 이거 못 들어가는 거야. 버스를 탈까도 고민했지만 우린 결국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버스도 돼. 이거 TC 버스도 돼. 한번
한참 동안을 줄을 서 마치 전쟁처럼 지하철을 탔다. 가까스로 숙소에 도착하고 그렇게 우리는 바르셀로나에 둘째 날을 보냈다.